네, 안녕하세요. 채널 615 98회입니다. 예, 설 명절 잘 보내셨나요? 자, 서민들 주머니 속은 비어만 가는 것 같은데, 뉴스 나오는 거는 정부 차원에서, 사기친 얘기, 전 세계를 상대로 사기친 얘기라거나, 아니면 정치인들, 사이에서 거대 정당들이죠. 거대 정당들 안에서 돈봉투 횡행한 이야기, 뭐 이런 얘기들만 좀 비춰지고 하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명절 맞아서 그 정부 차원에서 국민들 우롱하기로 작정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우롱당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는 차례상에 수입산 쇠고기로 산적을 해서 놔야지 놀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또 농촌이나 이런 데서는 한우 고기가 그냥 그 차원에서 막 잡아서 되게 그 싸게 동네 사람들도 나눠 먹고 이래갖고 한우 고기가 넘쳐나는 또 명절이었다라고 해요. 그게 피눈물 속에서 넘쳐나는 거였겠죠. 참 뭐 명절 기분 제대로 내기 힘든 명절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하나 설 명절 끝나기가 무섭게 60시간 연속되는 동계훈련에 우리의 아들들 그리고 조카들이 동원이 됐습니다. 이 남북 관계도 상당히 얼어붙어 있는 상태인데 더 그 추운 곳으로 가고 있지 않은가 이런 고민도 좀 되고요. 그래서 저희 오늘 채널 615에서는 3월 한반도 위기설과 관련해서 좀 심도 있게 논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아유, 우리 또 애청자 여러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2년에 저희가 복을 또 막 창조를 해야죠. 어쩌겠습니까? 이 뉴스를 생산하는 사람들은 국민들에게 복 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그거 보셨어요, 혹시? 명절 맞아서 재래시장을 많이 이용하자, 막 이런 캠페인 하면서. 네. 캠페인이었죠, 대통령 딴에는. 손녀딸. 네. 근데 그 또 잠바가 많게는 300만 원 얘기해서 적게는 70만 원? 뭐 이 정도 얘기 나왔습니다. 명품도 입고 가셨군요. 그래서 그런 거 입고 나와갖고 재래시장 가갖고 장보기 하라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얘기들 막 하니까 우리 국민들이 더욱더 열받고. 약 올리러 간 것도 아니고 왜 그런 네, 근데 별로 생각이 그런 없는지. 거에 대한 인식을 없었을 거예요. 아마 보다 저렴하게 마련하는데 우리 서민들이 이번 장보기에 집중을 했다면 그 마음에 지금 좀 그 비수를 꽂는 일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자, 한반도 상황은 뭐 위기설 이게 팽배합니다. 팽배한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위기설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작년 말에요. 북이 국상이었습니다. 대국상이라고 북에서 얘기하는데 국상 중에도 북미 대화가 좀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실무 접촉 좀 했었죠. 예. 그래서 새해 들어서 그 3차 북미 고위급 회담 뭐 이런 것이 열리지 않겠는가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1월이 다가도록 소식이 없어요. 네, 아직까지는 뭐 전혀 얘기가 없네요. 근데 오히려 이 3차 고위급 회담 얘기가 아니라 전쟁 훈련, 한미 동맹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또 쌍용 훈련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무슨 훈련인가요? 네, 원래 그 쌍용 훈련이라고 예비군들 데리고 하는 뭐 동원 훈련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새롭게 실시하는 훈련이라고 합니다. 쌍용 훈련이라고 하는데 올해가 용의 해라고 해서 이름을 이렇게 붙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지난 19일 날 이호연 해병대 사령관과 마이클 레그너 주한미 해병대 사령관이 그 회의를 했어요. 한미 해병대 지휘관 회의를 해가지고 연합훈련을 확대하자라고 해서 여단급 연합 상륙 훈련과 미 해병대 한반도 투입 연습 프로그램을 통합한 쌍용 훈련을 실시하기로 이렇게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3월 달에 한다고 일단 구체적 날짜는 밝히지 않고 3월에 한다라고만 했고요. 이 훈련이 이제 어떤 훈련이냐면 해병대가 원래 해병대의 역할이 뭡니까? 전쟁이 났을 때 육군은 육지에서 이렇게 쭉쭉쭉쭉 이 전진 후퇴하는 거고 공군은 비행기로 때리는 거고 해군은 배로 이렇게 다니는 거잖아요. 해병은 뭐냐? 주로 하는 역할이 상륙작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륙작전을 통해서 이 적지 한가운데 이렇게 침투를 해가지고
자리를 확보하면 거기에 이제 육군이 쭉 들어가는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전형적인 공격형 부대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해병대가 그러니까 다른 육해 공군보다 상당히 전투력이 강합니다. 이런 해병대를 1만 명 정도 동원한 그런 훈련을 하겠다 뭐 이렇게 밝혔고 이게 원래 그 예전에 지금은 한미 합동 훈련이 뭐 키리졸브 훈련,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 이런 훈련들이 있는데 예전에 이제 80년대에는 그 팀스피리트 훈련이라고 있었어요. 뭐 옛날 분들은 좀 아실 텐데 이 연례적으로 하던 이제 훈련인데 이 팀스피리트 훈련이 이런 성격의 훈련이었습니다. 그 상륙 훈련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팀스피리트 훈련이 80년대 말에 이제 90년대에 들어와서 이 폐기가 됐죠. 폐기가 되고 다른 훈련으로 이제 교체가 됐는데 이게 이제 다시 실시되는 거다. 그래서 23년 만에 실시되는 훈련이다. 뭐 이렇게 다들 떠들고 있고 최대 규모의 해병 연합 훈련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해병대는 물론이고 미국에 있는 그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는 주일미군 제3 해병 기동군이라고 하는데 여기 병력 해서 10,000명 정도가 참가하는 그런 훈련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좀 심각한 게 보는 게 뭐냐면요. 국방부의 관계자가 연합뉴스에 브리핑을 해준 거예요. 아예 이렇게 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북에서 최고 지도자 사후 도발 가능성과 그리고 뭐 체제 불안정 속에서 한미 동맹을 과시할 목적으로 이걸 한다, 이 훈련 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예년에는 훈련 같은 경우에 어떻게 얘기했냐면 그냥 방어 훈련의 일종이다. 그렇죠. 뭐 이런 정도로 얘기를 했단 말이죠. 방어 훈련의 일종이고 뭐 연례적인 거, 이건 연례적인 게 아니죠. 쌍용 훈련 같은 경우에는 연례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게 안 돼. 뭐 그냥 일상적으로 있는 방어 훈련이다라고 하면서 방어 훈련이라는 게 사실은 없죠. 모든 군사 훈련은 뭐 공격 훈련의 갖다 붙이면 뭐 이게 방어인지 공격인지. 네, 그죠. 그리고 상륙 훈련 같은 것이 방어 훈련이 되진 않죠. 상륙 훈련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헌법을 위반한 거죠. 공격을 받았을 때 공격받은 범위만큼만 그 몰아낸다라는 것이 이게 그 보통 평화 국가들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방어 전쟁의 성격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다 대놓고서는 방어 훈련이다라고 이렇게 톤을 다운 보통은 시키는데 그러지 않고 북이 국상 이후 불안정한 상태에서 도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들을 구체적으로 거론했다는 거죠. 그 실제로 그 D&D 포커스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군사 전문 잡지인데 거기에 이제 편집장으로 있는 김종대 씨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해병대라는 것 전형적인 공격 부대다. 그래서 해병대 훈련은 사실 아무리 말을 해도 뭐 방어 훈련이라고 얘기를 해도 이건 공격 훈련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게 결국 이제 긴장감을 높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키리졸브 한미 연합훈련도 재검토해야 하는 마당에 대규모 해병대 연합 상륙 작전까지 편다는 것은 3월 핵안보 정상회의와 4월 15일 북한 태양절을 앞두고 긴장을 고조시켜 살얼음판 같은 안보 상황이 올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경고까지 했습니다. 네, 얘기가 나왔으니까 키리졸브 얘기도 같이 좀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3월 달이면 2월 말부터 3월 이 연례적으로 지금 3년째죠. 키리졸브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는 게 그 키리졸브 훈련이 예정이 돼 있었단 말이죠. 예, 원래 항상 이제 하는 거죠. 2월 말, 3월 초 이렇게 키리졸브 훈련하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합니다. 그 지난 이제 27일 날 한미 연합군 사령부에서 공개한 바에 따르면은 키리졸브 연습을 2월 27일부터 3월 9일까지 실시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키리졸브 훈련하고 이 동시에 하는 게 또 있습니다. 독수리 연습이라고 이 두 가지를 좀 이제 잘 결합해서 봐야 되는데 키리졸브 훈련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한반도에 유사시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전쟁이 터졌을 때 아니면 터지기 직전에 미국에서 미국 본토 그다음에 이제 한반도 주변에 있는 뭐 주일미군이라든지 이런 부대들이 한국에 이제 상륙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딱 동원이 돼야 되는데 이런 이제 증원 연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잘 이 본토에 있는 부대가 와서 원래 있던 한반도에 있던 주한미군하고 연계를 갖고 한국군하고 연계를 갖고 이런 것들을 잘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하는 지휘소 연습입니다. 그래서 이 지휘소 연습에 외국에서 들어오는 게 800명이고 미군 2,100명, 한국군 20만 명 이렇게 참가하는 이런 대규모 이제 훈련이 되는데요. 이것과 함께 진행되는 독수리 연습이 이제 더 문제인데 뭐냐면은 이 키리졸브 훈련은 연합 지휘소 훈련인 거고 이걸 전술 기동 훈련을 또 합니다. 그게 독수리 연습이에요. 그래서 독수리 연습은 실제 이제 부대들이 직접 움직이는 거죠. 장병들이. 그러니까
지휘소 연습 같은 경우는 실제 이제 병사들이 직접 움직이는 건 많지 않습니다. 지휘관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벙커에 모여가지고 뭐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이 컴퓨터상에서만 이렇게 한다면은 독수리 연습 같은 경우는 직접 이제 장병들이 탱크 타고 다니면서 훈련을 하는 거고요. 이게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실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키리졸브 연습을 하는 중간에 시작을 해서 4월 말까지 쭉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4월 말 하면 총선도 이 기간에 들어가는 거고 북한에서 말하는 이제 태양절도 이 기간에 들어가는 거죠. 이 기간 동안 독수리 연습을 하는 거고 이게 키리졸브 연습에서 얘기된 그 지휘소 연습하는 그런 작전 계획대로 실제로 이행을 해보는 그런 연습이다. 그래서 여기에도 상당히 많은 숫자가 동원돼요. 미군만 해도 11,000명, 외국 주둔 미군이 1,500명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단급 이하 한국군 부대가 참가해서 지상 기동, 공중, 해상, 원정, 특수작전 훈련 뭐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는 게 바로 키리졸브 독수리 연습이고 이게 이제 위험한 건 바로 재작년에 있었던 천안함 사건도 사실 독수리 연습 기간에 그 일환으로 훈련을 하다가 벌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건 위험한 훈련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60시간 그 극한 훈련. 네. 예. 이 연속이 극한 훈련이 설 바로 다음 날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네, 그 참 장병들 일부러 고생시키려고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이번 설 눈도 오고 상당히 춥지 않았습니까? 근데 설 끝나자마자 그러니까 설 연휴가 끝난 것도 아니고 설날이 끝나자마자 화요일부터 바로 이 훈련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60시간 제가 그 블로그에 글을 올리고 있는데 그 블로그 칼럼 이름이 불철주야예요. 근데 불철주야 60시간 불철주야 훈련을 또 하더라고요. 전쟁이 나면 실제로 군인들이 잠잘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전 같은 훈련을 해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잠을 자지 않고 계속 전투를 할 수 있는 극한점이 60시간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60시간 동안 실제로 한번 전쟁 났다고 생각하고 훈련을 해보자. 라고 해가지고 이런 훈련을 한 거예요. 평시에 전쟁도 나지 않았는데 60시간 동안 군인들 잠을 안 자고 훈련을 시켰으니 뭐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 뭐 생각도 되는데 어쨌든 육군 관계자 얘기는 실제 전장과 유사한 환경을 만들어 실전처럼 훈련을 해보자는 취지다. 라고 해서 제대로 된 전투 훈련을 통해 최고 수준의 전투 수행 능력이 발휘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뭐 공격 및 방어 부대를 편성해가지고 공격 부대가 야간에 습격을 해오면 방어 부대가 그걸 이제 막는 뭐 이런 식의 훈련을 진행을 했고 화요일 날 시작해서 목요일 오전에 종료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아마 그러니까 어제 오전에 종료가 됐겠죠. 종료가 됐다라는 보도는 나오지 않았고 뭐 종료될 예정이다 뭐 이런 보도만 나왔습니다. 네. 하여튼 뭐 이래저래 이름을 옮겨가면서 예, 훈련명을 또 바꿔가면서 어쨌든 훈련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TS 훈련 같은 경우에는 네. 어쨌든 90년대 초반에 그 북미 협상에 따라서 과감하게 중단한다라고 얘기를 했으나 그 다음에 또 그냥 다른 이름으로 바꿔서 이건 중단하지만 새로운 훈련을 또 만들어낸 거죠. 그게 또 이제 어떻게 복잡하게 됐냐면 91년도에 훈련을 중단한다고 그때 이제 아버지 부시 정부 시절인데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안 했어요. 한 해 안 했는데 그 이듬해 이제 클린턴이 집권을 했어요. 클린턴이 집권하고 나서 다시 그 말을 번복해서 다시 한다라고 해가지고 또 1년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제네바 합의 이 북미 대결 과정이 있으면서 폐기가 된 거죠. 폐기가 됐는데 애들이 이제 이름만 RSY로 바꿔가지고 다시 이제 또 시작을 한 그런 이제 뭡니까 이건 눈 가리고 아웅 뭐 하는 그런 이제 식으로 진행을 하는 거죠. 근데 뭐 군사훈련은 특히나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그 남쪽에서 대한민국에서 합동 군사훈련 한 번 하면 한 번을 줄이는 것이 양국의 엄청난 손해라고는 생각을 하는 거죠. 아,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 훈련을 계속해야 언제 전쟁이 터지든 뭐 이 준비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 한미 동맹을 과시하기 위한 이걸로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그런 훈련을 좀 이렇게 자주자주 보여주고 이래야 실제 주한미군 주둔의 뭐 효과라든지 네, 그죠? 방위비 분담금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명분을 쌓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무기도 막 열심히 갖다가 과시해주고 이게 사실상 무기 뭐라고 해야 될까요? 패션쇼. 나 다름이 없는 장이 되는 거예요. 의상으로 무기 전시장 치면. 뭐 이런. 그 실제 훈련할 때 돈이 엄청나게 들거든요. 미국의 항공모함 한 대 왔다 갔다 하는데 들어가는 돈도 엄청나다 그러고 그다음에 뭐 지휘소 훈련이라고 하면 사실
사병들은 왔다 갔다 안 하니까 돈이 안 들 것 같은데 그것도 돈이 많이 든다 그래요. 특히 이제 워게임 같은 거 할 때 컴퓨터 시뮬레이션 하는 것도 비용이 드는데 정말 재밌는 건 뭐냐면은 이제 키리졸브 훈련 같은 경우는 이제 지휘소 훈련이기 때문에 워게임을 많이 하는데 워게임을 할 때 미군이 사용료를 받는다 그래요. 컴퓨터 그 프로그램 돌리는 사용료를 받는데 그거를 한국군이 그 거의 전액 부담을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같이 연합 훈련을 하는 건데 자기들도 어차피 그 프로그램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자기들이 자기들 프로그램을 쓰는데 그 사용료를 한국한테 또 받아내고 있는 이런 식으로 해서 전쟁 훈련할 때마다 그것도 일종의 이제 마케팅 뭐 돈 버는 수단, 돈벌이 수단이 되고 있는 뭐 그런 식인 거죠. 미군 입장에서는. 네. 자, 하여튼 요번에 이 불안한 정세에 모든 대화 채널도 막히고 서로 막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비난하고 예. 요즘은 남쪽에서 비난은 오히려 대화의 기회는 열려 있다. 창은 열려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어쨌든 북에서는 연말을 기점으로 해서 완전히 그 상종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막 요런 상황에서 모든 훈련들이 지금 집중이 돼 있다는 거죠. 가뜩이나 2, 3월은 늘 한반도 위기설이 가장 고조된 시기 아니었습니까? 예, 그렇죠. 예, 몇 년 전부터는 더 많이 그랬는데, 이번에 같은 경우엔 키리졸브 독수리 훈련, 거기다 쌍용 훈련, 그리고 60시간 연속 그 동계 극한 훈련,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되고 있단 말이죠. 왜 이런 훈련을 집중하고 있는가? 예, 그게 이제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네. 이 한국과 미국의 입장이 상당히 절묘하게 맞물려 떨어지는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한국의 입장에서는 4월 달에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총선이 정부와 여당에게 매우 불리한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 여당 같은 경우는 한나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번에 아무리 잘해봐야 과반 의석은 절대 이제 뭐 될 수 없는 상황으로 지금 뭐 전망이 되고 있고, 이런 속에서 정부와 여당은 이 선거를 안정된 분위기에서 치르기보다는 뭔가 혼란스러운 분위기에서 치르고 싶은 그런 심정일 테고, 거기에다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분위기에서 치르려면 결국 뭡니까? 이제 북풍 같은 그런 좀 뭔가 안보 위기가 느껴지는 속에서 또 이렇게 여당에게 표가 몰리는 그런 효과들도 예전에 있었으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추진하고 있지 않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이제 이런 훈련들을 좀 강도 높은 훈련들, 뭔가 이 북한도 대응을 반드시 할 것 같은 그런 훈련들을 많이 치르는 게 정부 입장에서 뭔가 총선을 앞두고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이제 의구심이 있고요. 또 하나는 미국 입장에서는 또 이제 미국 경제 위기로 인해서 국방비를 계속 삭감해야 되는 상황이고, 국방비가 삭감됐을 때 이제 타격을 입는 군부에서 뭔가 자신들의 존재감을 비추기 위해서는 이 전쟁 훈련 같은 것들을 많이 하고, 그래서 긴장이 고조돼서 이거 봐라 지금 전쟁이 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국방비 감소할 때가 아니다. 우리 국방비 더 줘야 된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할 명분을 만드는 게 또 필요한, 그런 양자 간의 어떤 서로에게 좋은 그런 이해관계가 걸려있지 않는가, 뭐 이렇게 일단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건 좀 이제 겉으로 해석하는 것일 수 있고요.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올해 4월이 이제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남쪽에서는 총선이라는 게 있지만 북쪽에서는 이 강성대국의 문을 열겠다라고 선포한 그 예정된 해란 말이에요. 그 날짜란 말이에요. 그래서 4월 달에 북에서 뭔가 이제 대대적인 그 강성대국 선포식 이런 것들을 이제 막 할 것으로 보여지고, 그것 때문에 AP통신 그 지국도 평양에 이제 정식으로 개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뭐 이런 걸 통해서 세계 만방에 북한이 자신들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는 이 핵 문제를 가지고 한반도 비핵화와 그다음 평화 협정 체결 문제를 가지고 계속 대결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는 이런 일들이 계속되는 게 자신들한테 달갑지 않은 거예요. 국방비는 삭감을 해야 되는데 북미 대화 협상에서 뭐 자신들이 주도권 갖지도 못하겠고, 북한은 연일 뭐 뭔가를 한다고 저렇게 얘기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가만히 놔둬서는 안 되겠다. 자신들이 북미 대화에서 완전히 북미 대결 과정에서 주도권 완전히 뺏길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4월이 오기 전에 뭔가 이 긴장을 조성하고 북한이 4월 달에 안정적인 상황에서 강성대국을 선포하는 그런 걸 막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이해관계가 있지 않는가, 뭐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근데 문제는 이런 게 이제 고조되면, 전쟁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긴장이 고조되면 고조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실제로 전쟁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넘어갈 확률이
맞냐 적냐를 따지기 전에 넘어갈 확률이 적다 하더라도 실제 전쟁이 나면 그 피해라는 게 엄청나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실제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경제 위기도 그렇고 북미 대결 과정에서도 그렇고 지금 재밌는 게 중동에서도 전쟁 위기가 있거든요. 이란과 미국이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란이 왜 이란하고 미국하고 좀 전쟁을 하려고 이러는 거냐? 이란이 북한하고 똑같은 행동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도 인공위성 쏘고 핵 실험하고 뭐 이러면서 핵 개발을 했단 말이에요. 이란도 지금 똑같이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돌리고 있고 핵무기가 있다라고 아직 선포는 안 했죠. 근데 인공위성 쏘고 있고 이러면서 미국의 경제 제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자립 노선을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란하고 북한도 제대로 손을 못 써가지고 북한이 이렇게 지금 막 활개치고 있고, 이란도 마찬가지로 제대로 손을 못 써가지고 이란도 막 승승장구하고 있고, 놔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 세계에 있는 반미 국가들이 다들 이제 반미 국가가 아닌 나라들도 야, 반미 하니까 괜찮은 것 같다. 미국이 사실은 끽소리 못 하더라. 이런 이제 분위기가 쫙 돌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가 없다는 거죠. 미국이 안 그래도 지금 어려운데 전 세계적으로 이제 자신의 이 패권이 다 무너질 수가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은 어떻게든지 북한이 뭐 강성대국을 선포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막고 싶은 심정일 것이고, 그게 이제 4월까지 가면서 이 위기가 최고조에 오르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런 이제 차원에서 볼 때 상당히 위험하다. 이런 전쟁 훈련들, 특히 뭐 해병대가 10,000명씩이나 동원되는 이런 공격형 훈련들은 상당히 위험한 훈련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상 남쪽은 정부 차원에서요, 3월 달에 있을 핵안보 정상회의에다가 북의 최고 지도자를 초청을 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근데 3월 달에 이 짓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초청을 철회한 바가 없죠. 그쵸, 아직까지 처리하지 물론 않았죠. 뭐 진심이 아니었다는 것은 이미 뭐 다 알고 있는 바죠. 예, 진심으로 초청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바지만, 어쨌든 핵안보 정상회담을 평화의 그 장으로 만들자라고 했던 얘기와는 다르게 3월 달에 그 정상회담을 전후해서 지금 한반도에서 엄청난 그 군사훈련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뭐 앞뒤가 맞지 않고, 그러니까 진정성을 전 세계가 다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4월 달에 총선에서 아무래도 이기기 힘든 상황이죠. 왜냐하면 지금 뭐 의혹들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6.2 지방선거 때도 그랬고 4.27 재보궐선거 때도 그렇고 이번에 12.6 재보궐선거 때도 그렇고 부정선거를 동원을 했지 않습니까? 네, 예, 뭐 예. 선관위 홈페이지까지 해킹을 하면서 물심 양면으로 증거가 뭐 다분히 보여지고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이겼다는 거죠. 부재자 투표 막 이런 건 실제 민심하고 완전 다르게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선관위 국가기관 해킹하는 이런 사건도 벌어지고, 그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기지 못했는데, 그러니까는 사실상 이 그 선거를 임하는데 가장 극한 카드를 쓰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있겠죠. 늘 그랬습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안보 사건 계속 일어났잖아요. 안보 위기를 고조시키고, 그래서 국민들이 뭔가 정말 보수적인 대응 이런 걸 하게끔, 투표 이런 것들을 하게끔 이렇게 만들어 왔고, 그리고 북의 4월 사실상 잔치상을 지금 거의 다 마련해 놓고 이제 4월 달에 딱 공개하겠다라고 하는데, 이 잔치상이 그냥 공개되는 게 아니라 좀 잔치상에 제도 뿌리고, 네. 뭐 이런 양수겸장, 뭐 일타쌍피, 예, 일타쌍피 이런 것들을 좀 노리고, 실제 4월까지는 계속 한번 고조시켜 보자, 위기를. 그리고 고조시키는 것을 양해해 달라라는 것을 소위 말하는 혈맹 국가들한테 좀 얘기하고 사정사정해서 뭐 사정사정하기도 했겠고, 뭐 미국도 미국의 이익에 그게 부합한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요. 그런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아니면 사실 돌파할 방법이 없다. 4월 지금 우리 국민들은 국민들대로 잔치를 준비하고 있고, 평양은 평양대로 나름의 또 잔치상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다 본인들한테 너무 불리한 상황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간에 한국에서 기득권을 차지하고 있었던 사람들로서는 다 이게 불리한 상황이다라고 보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재뿌릴 방향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안보 위기를 고조시키면서, 그래서 늘 안보 위기가 고조되네.
요 뒷면을 보려고 우리가 읽으려고 늘 노력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얘네가 왜 안보 위기를 고조시키니? 근데 이제 우리 국민들이 있죠. 이런 총선, 선거가 있구나. 뭐 이런 것들은 너무 쉽게 읽고 계시고. 지금 갈색 폭격대님은 아마 그 편에서 또 뭐 하여튼 저축은행 한 대여섯 개는 날릴 거다. 이런 경제 상황이나 이런 것들까지도 얘기가 쭉 나오셨어요. 그래서 실제 안보 위기가 가리고자 하는 핵심 뉴스나 이런 것들도 있단 말이죠. 우리 생활에 되게 밀접한 안보 위기로서 가리려고 하는 것들. 얘네들이 도대체 우리의 눈에 어떤 장막을 치고 그 장막 뒤에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이거에 늘 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북기 이런 거에 대해서 또 민감한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까? 군사훈련? 네, 그렇습니다. 원래 이제 키리졸브 훈련 할 때마다 항상 북한은 이걸 이제 자신들에 대한 공격 훈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침략 훈련에 대해서 이제 중단할 것을 계속 강력하게 요구를 해 왔고요. 실제로 이제 북한에서도 여기에 이제 맞대응하는 성격의 그런 이제 훈련이라든지 아니면 조치들 뭐 이런 것들을 취해 왔습니다. 이번엔 그 쌍용 훈련을 한다고 하니까 북에서 이제 반응이 나왔는데 공식 반응이라기보다는 이제 북한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죠. 우리민족길이라는 웹사이트가 있는데 여기서 그 논평이 나왔어요. 위험천만한 북침 전쟁 연습 계획이라는 이제 논평이 나왔는데 여기서 뭐 아주 과격한 표현들을 막 썼습니다. 북침 전쟁 연습, 특대형 범죄, 지랄 발광 뭐 이런 표현. 뭐 쌍용 훈련 이게 오탄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이렇게 썼는지 모르겠는데 네, 이런 이제 표현까지 써가면서 상당히 이제 강도 높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북침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려는 미제와 남조선 괴뢰 호종광들의 반공화국 대결 광기가 극도에 달하고 있다는 것을 실증하여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철두철미 우리 공화국을 무력으로 압살하기 위한 극히 위험천만한 북침 전쟁의 신호탄인 동시에 초보적인 인륜마저 상실한 내외 호전광들의 또 하나의 특대형 범죄이며 용납 못할 도전 행위.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게 결국은 뭐냐? 북한을 어떻게든지 압살을 해보려는 의도가 담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그 북한에서 계속 그 이 외에도 이 밖에도 이제 몇 편에 이제 그 방송 언론을 통해서 이제 얘기한 거에 따르면은 일단 북한이 인식하기로는 미국이 북한이 이제 작년 말에 국상을 당한 이후로 북한 체제가 불안정하고 그래서 이 붕괴할 수도 있다. 급변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때 작전 계획 5029에 따라서 이 미군을 투입을 해서 북한을 점령한다. 이런 이제 계획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미국에서도 그런 움직임들이 좀 있었습니다. 일단은 당장에는 북한이 크게 이제 혼란스럽지 않은 것 같다라는 걸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얘기는 했지만 그 이후에도 미국의 이제 뭐 언론이나 정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얘기한 게 당장은 흔들리진 않지만 조만간 북한이 혼란스러워질 것이다. 뭐 붕괴할 것이다. 힘들 것이다. 뭐 심지어는 이런 얘기도 해요. 당장 이제 뭔가 예전에도 그 김일성 주석 서거 때도 뭐 333 가설이라 해가지고 뭐 석 달 후에 망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20년 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20년 후에 어떻게 될지를 누가 합니까? 그런 이제 얘기들을 하면서 전 3년 뒤 미국을 모르겠어요. 아 예. 이런 얘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북한이 언젠가는 망할 거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비해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그 본심은 그거죠. 무슨 얘기를 하든 결국 본심은 북한이 망했으면 좋겠다. 북한이 붕괴해서 빨리 미군이 들어가서 거기에 친미 국가를 세우고 싶다. 이 얘기를 계속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겁니다. 뭐 그런 이제 차원에서 이런 훈련들을 하고 있으니까 북한은 당연히 저것들이 지금 우리 뭐 급변 사태 이런 명분을 가지고 우리 쳐들어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네. 자, 이런 당분간 대화를 기대하기는 사실상 좀 난감한 상태죠. 네, 뭐 일단은 그런 이제 원래 많은 전문가들이 그 북미 대화가 뭐 실무 접촉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1월 달 정도 되면은 곧바로 고위급 회담 3차 고위급 회담 열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했고 실제로 이제 94년도 같은 경우도 제네바 합의까지 이르는 과정에서 이제 김일성 주석 서거 이후에 한 달 만에 대화가 재개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1월 하반기면은 이제 고위급 회담도 재개될 것이다. 뭐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실제 분위기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실무 접촉도 지금 계속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연초까지만 해도 실무 접촉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 나왔는데 연초에 북에서 그 공개한 바에 따르면 미국이
식량 지원을 해주겠다고 자기들이 먼저 얘기를 해놓고 나중에 식량 지원 못 해주겠다. 양을 줄이고 뭐 영양제로 바꾸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너네 이 진실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고 뭐 대화도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미국이 입장을 다시 바꿔서 북에게 뭔가 다시 제안을 하지 않으면 대화가 안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그런 얘기가 없는 걸로 봐서 미국은 입장을 바꾼 것 같지 않고요. 오히려 입장을 바꿔서 그래 원래 해주기로 한 대로 식량을 주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대신에 해병대 뭐 10,000명을 동원해서 해병대 상륙 훈련을 하겠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 뭐 대화가 될 게 없죠. 일단 대화가 될 게 없는 이제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좀 특이한 거는 미군 유해 발굴 사업이 또 진행이 된다 그래요. 이게 이제 AP 통신에서 국가 미국의 상원 의원이죠 하고 페네타 국방장관 사이에 그 서한을 주고받은 걸 입수를 해가지고 보도를 했는데 뭐 3월 1일부터 이 미 국방부의 유해 발굴단이 방북을 해서 사업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뭐냐면은 한국 전쟁 당시에 미군이 엄청나게 많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공개된 거 외에도 이 공개되지 않은 뭐 거의 사단이 전멸하고 뭐 이런 사건들이 비일비재했거든요. 이런 전투들이. 그래서 그쪽 지역에 미군 유해가 엄청나게 널려 있는데 이 유해를 미군 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인도주의 이런 걸 내세우면서 유해는 뭐 한 명이라도 발견되면 다 이제 데려온다 뭐 이런 이제 것들을 자국민들에게 선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해가 있으면 또 가져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유해를 가져오려면 북한 땅에 가가지고 미군 유해를 찾아가지고 이게 미군 유해인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걸 다시 관에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가져가야 되는데 북한하고 대화를 안 할 수가 없죠 또 이러면. 그래서 이제 북미 간에 이 협상을 해가지고 미군 유해를 발굴해서 가져가라라고 해서 이게 수십 년 전부터 이미 진행되고 있던 사업이에요. 근데 중간에 몇 차례 이제 중단이 됐죠. 그래서 가장 최근에 중단된 거는 2005년도에 중단이 됐습니다. 2005년도에 그 북한 측이 핵보유 선언했죠. 그때 2월 그 외무성 담화를 통해서 핵보유 선언을 했는데 이때 미국이 미군의 이 뭡니까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발굴하던 사업을 중단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철수를 해버렸어요. 근데 북한 입장에서는 사실 미군 와서 유해 가져가든 말든 무슨 상관입니까? 물론 이제 그 비용을 또 제공을 합니다. 미국에서 우리 유해 발굴해서 남의 땅에 가서 발굴을 해가지고 가져가는 거니까 그 정부에 이제 이 비용을 지불을 하는데 어쨌든 북한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와서 가져가겠다고 해놓고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안 가져가겠다고 또 갔어요. 그러든지 말든지 하고 있는데 이번에 다시 이제 작년 말부터 협상이 다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가져가겠다. 나머지 아직 이제 계속 뭐 파면 팔수록 계속 나오니까 이건 가져가겠다라고 해서 이 협상이 되고 있었는데 뭐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작년에 이제 나왔어요. 작년 말에 그런 이제 실무적인 합의는 다 됐다라고 나왔는데 실제로 3월 1일부터 발굴 사업을 착수하겠다라는 게 합의가 된 걸로 보이고 이런 편지가 이제 주고받던 게 언론에 이제 공개가 된 거죠. 근데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2005년도에도 미군이 거기 가서 발굴 작업을 하는데 신변이 불안하다는 이유로 철수를 했어요. 근데 3월 1일부터 가서 발굴 사업을 다시 해야 되는데 3월 1일이면 이제 한창 키리졸브 훈련하고 있고 좀 있으면 또 뭐 해병대 상륙 훈련도 할 것이고 뭐 독수리 훈련도 할 것이고 이때가 신변이 더 불안하죠 사실은. 2005년도는 그냥 핵보유 선언만 했지 무슨 훈련을 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때가 이제 신변이 더 불안한 상황인데 이때부터 과연 이 발굴 사업이 되겠는가라는 의문이 들고 만약 발굴 사업을 한다면 북미 사이에 뭔가 대화가 되고 그 속에서 뭐 어느 정도 안전이 보장이 됐을 때나 가는 거지 미군들이 사실 상당히 겁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긴박한 상황에서 북한이면 미국 입장에서 적국 아닙니까? 적국 한복판에 가가지고 미국 군인들이 발굴 사업하고 있을 그런 이 여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상은 신변안전을 이유로 되지 못할 일인데 뭐 이래저래 지금 뭐 이거라도 한번 발가락 하나는 걸쳐놓고 가볼까 뭐 네. 이런 거 속에서 나온 얘기인 것 같고요. 예. 예, 사실 뭐 북은 그 유해 발굴 해가든지 말든지 별로 상관없죠. 상관은 없습니다. 이 뭐 인도적 문제로 분위기 조성한 차원에서 뭐 굳이 이런 것들도 하겠다고 하면은 대화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실제 뭐 연합훈련 하고 있는 과정에서 하기는 그렇고요. 요런 것들을 그냥 이용만 하는 거죠. 전 미국이 막 애국주의를 엄청 내세우면서 사실은 이걸 그냥 이용하고 있다. 이거는 뭐 미국의 국제전략 속에서 희생된 미군 장병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자, 지금의 정세는 그래서 안보 위기를 정략적으로 이용을 하려면
그냥 그 정도가 아니라 전쟁을 각오하고 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실제 안보 위기 요만큼 고조시켜서 여기에 한번 이용해 볼까? 뭐 이게 양념처럼 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전쟁을 각오하고 해야 한다. 왜냐면 북이나 이란이나 그런 태세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훈련 도중에 뭐 전에 연평도권처럼 실제 네. 물리적인 충돌까지. 충돌로 네. 될지 아니면 최근에 이제 NK 데일리라든지 뭐 이런 KBS라든지 이런 데서 소설 쓰고 있네 뭐 이러면서 네. 지적을 했거든요. 북의 그 언론을 통해서 시궁창 부덕지 뭐 이런 예, 표현을 예, 예. 썼죠. 그러면서 청와대에서 써낸 소설 갖고선 지금 북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 북에 뭐 반정부 삐라가 뿌려졌다거나 이런 것들을 지금 써내고 있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중국 언론 같은 경우에도 한국에서 너무 북에 대해서 모르고 소설들 카더라 이런 것들을 너무 한다라고 환구시보 이런 데서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언론이라든가 아니면 탈북자 단체, 그러니까 소위 뭐 북인권 단체라고 얘기하는 그 미국의 북한 인권법에 지원을 받는 요런 단체들이 삐라 날리거나 뭐 요런 데서 될지 아니면 이란과 같이 정찰기 나포라든지 이런 것 속에서 이 위기가 완전히 그 직접적 위기로 완전히 불이 붙어 버릴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위험한 시도가 바로 군사훈련으로 안보 위기를 고조시켜서 거기서 단물을 한번 빼먹어 보겠다라는 거라는 거죠. 지금은 어디서든 불똥이 튈 수 있는 상황인데 그 중에서 가장 최악의 이 합동 군사훈련, 대규모 합동 군사훈련 이런 것들을 한다는 것 자체가 참 위험한 거다라는 거고요. 자, 안보 위기를 고조시키면서 이들이 노리는 것이 무엇일까를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한다와 또 하나 그들이 생각해야 될 거죠. 이건 안보 위기를 이용해 먹는 그들이 툭툭하면 이걸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그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의도대로 될 것인가요? 지금 시기가 우리 국민들의 수준이 꼼수가 이제 안 통하는 시대가 됐어요. 예. 네. 근데 이것이 의도대로 될 것인가? 의도라는 거 하면 뭐냐면 본인들의 생명과 기득권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안보 위기는 높아지고 그죠? 네. 그래서 그 기득권은 계속 공고해지는 거죠. 반공국가로 살아남기가 돼야 되는데 이게 오히려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지난 6.2 지방선거 때 어땠습니까? 갖은 부정선거를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안보 이데올로기 공세도 천안함 이걸로 막 했어요. 1번 어뢰 막 들고 나와서 날치고. 근데 어땠냐면 전선이 전쟁이냐 평화냐로 그어졌단 말이죠. 그렇죠. 일본 전쟁, 이번 평화 뭐 이런 식으로 예, 오히려 예. 그냥 그래서 역효과가 났죠. 오히려 한반도 본인들의 그 기득권을 공고히 하게 했던 반공 이데올로기를 흔들 수 있는 거죠. 그 반공 국가여야만 되는. 근데 한반도가 도대체 왜 이렇게 우여곡절의 현대사를 살 수밖에 없었는가? 이 근본 문제가 선거 중심 이슈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안보 위기를 만지작 하면서 이렇게 돼가는 것 자체가. 그러면 전쟁 대 평화. 한나라당 찍으면 전쟁이고 야권 단일 후보 찍으면 평화다. 이 구도가 그려지는 거거든요. 네. 본인들이 전혀 의도하지 않은 그렇죠. 역효과 이런 날수 거죠. 있다는 거. 네. 예, 여기서 한번 걸리고 전쟁까지는 안 되는 거죠. 본인들도 살아야 되니까. 왜 여기 한반도 땅에 땅 부자도 얼마나 많아요. 지금 전쟁 나면은 네. 그 땅 다 날아가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주식 어떻게 됩니까? 주식 완전 바닥 치는 거죠. 예,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그렇죠. 없죠. 이건 이제 한국은 시장이 안 되는 거죠. 요런 건데 그래서 전쟁까지는 가면 안 되고 국민들이 위협을 느낄 수 있을 정도, 자기의 기득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정도 이것만 가면 된다는 건데 전쟁이 나버려요. 그렇죠. 이것도 의도 밖의 일인 거예요. 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렇지. 그래서 본인들의 의도만큼 의도대로 될 것인가? 이건 저는 지금 전쟁 훈련을 기획하고 당당하게 브리핑하는 이런 사람들이 꼭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다. 그렇죠. 꼭 생각했으면 좋겠다. 전쟁 위기가 부를 것은 그대들의 기득권까지도 다 흔들어 버리는 이런 위기 상황으로 그대들을 몰고 갈 것이다라는 거죠. 예, 이런 얘기. 그래서 한반도 오늘에서 3월 위기설, 3월 위기를 막 이렇게
증가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야말로 4월에 위기를 맞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끝으로 이제 한반도 오늘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예, 문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